안녕하세요. 박수 안 쳐줘, 오늘은? 파이팅! 아시겠죠? 요즘에, 제 모의고사 보신 분들은 제가 점수 말씀드릴게요. 평균 49점과 50점 나왔어요, 정확하게. 다른 학원에서. 제가 평균 그거 모의고사 이거 50점 생각하고 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그 점수가 나와가지고, 아마 제 생각이 맞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맞으시는 점수에서 한 두세 개 정도를 깎아내려야 될 거예요. 왜냐면 작년보다 문제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보통 모의고사 한 75점 정도 나온다. 하반기 돼서. 그러면은 75점 정도 나온다. 그러면은 그게 좀 안정적인 것 같고, 특히나 60점대는, 끝까지 나왔을 때 60점대는 좀 공부를 하셔야 되겠고, 상반기에는 60점, 그러니까 6월 모의고사까지 60점을 합격 점수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다는 말씀 좀 드립니다. 그래서 학원에서 되게 신기하게 생각하더라고. 교수님 이거 어떻게 맞췄냐고 하길래 뭐 그럴 것 같았다고. 그래서 49.75, 52점이 나왔다 하더라고요. 평균이. 학원 제일 큰데 두 군데에서. 그래가지고 말씀드리고, 제가 아마 이번 달 말쯤에 모의고사 하나 더 드릴 거예요. 그리고 제가 또 에듀케이션 브로드캐스팅 시스템, 거기에 또 출제위원이어가지고, 제가 지금 이제 아침에 새벽에 새벽 2시 반에 원고 넘기고, 나왔는데, 아마 검토되고 시험 치고 나면은, 제가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문제가 좀 다르고, 그거는 조금 더 제가 또 문제 만들면서 고민했던 부분이 있어가지고, 될 겁니다. 아시겠죠? 됐습니다. 자, 오늘은 191페이지 펼쳐주시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91페이지입니다. 자, 일단 설명만 들으세요. 자, 보세요. 설명만 들으시면 됩니다. 자. 죄송합니다. 설명만 들으세요. 나머지 됐습니다. 이제 오세요. 오케이. 됐습니다. 자, 이제 오세요. 자, 가볍게 하나 설명드릴 겁니다. 자, 이제 물어볼게요. 이제 와보세요. 제가 주말에, 저도 이제 교재 작업할 때 말고, 혼자 공부할 때는 독서실 끊어서 가요. 그래서 저는 항상 1년씩 끊어놓는데, 독서실 끊어놨는데, 금요일날, 토요일날, 이렇게 어제까지 계속 한 3, 4시까지 공부를 하다 집에 왔는데, 저희 집 앞에 있거든요, 독서실이. 그래서 공부를 하고 왔는데, 토요일날, 새벽 2시가 넘었는데, 불이 켜져 있는 거예요, 독서실에. 제가 항상 독서실에 마지막에 불을 끄고 가요. 그래서 제가 나름 자부심이었는데, 한 놈이 안 가는 거예요. 19번 자리에 있는 놈이 안 가는 거야. 제 20번 자리인데. 그리고 열이 받아가지고, 내가 2시에 가려고 그랬는데, 안 가는 거야, 이놈이. 그래서 내가, 누가 이기나 보자 해가지고, 내가 3시까지 있는데, 3시 12분에 가더라고. 그래서 내가 4시 나왔어요. 나오면서, 야이씨, 내가 이겼어. 하면서 나왔어. 근데 알고 보니 고등학생이더라고. 그래갖고, 와, 고등학생이 새벽 3시까지 공부하고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다시는 저놈한테 지지 않겠다. 라는 마음을 먹었어요. 아시겠죠? 그래갖고. 근데, 그날이 또, 5월 1일이 보름이었어요. 알고 계세요? 보름이었어요. 그래갖고, 오는데, 달빛이 이렇게 떠있길래 내가 생각했지, 내가 이겼다 생각하고 걸어왔지, 이렇게. 그 달을 보면서 아시겠죠? 하반기 때는 좀 그렇게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하반기 때는, 특히나 동차하신 분들은 좀, 고집이 필요해요. 고집이 필요해가지고 공부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나머지 됐습니다. 우리 너무 공부 안 하는 것 같아가지고. 아시겠죠? 내가 알고 있어, 지금. 눈빛이 보여, 지금. 아시겠죠? 지금 내일 어린이날인데 왜 안 오는 거예요, 도대체? 어린이 아니잖아. 아시겠죠? 다 나오셔야 돼, 아시겠죠? 인강으로 때우려고 하지 마. 아시겠죠? 다 나와야 돼, 아시겠죠? 뭐 어린이도 아니면서. 저희 애도 오늘 어린이집 갔어요. 그러니까는 아빠 하길래 내가 왔어요. 아시겠죠? 자, 이제 오세요. 자, 한 가지 설명 좀 넘어갈 겁니다. 자, 이제 와보세요. 자, 이제 물어볼게요. 봐봐. 실력 있는지 한번 볼 거야. 자, 이제 와보세요. 자, 우리 지난주에 감정평가 배우면서 감정평가의 가장 기초 이론 중에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을 배웠어요. 이게 법령에 나오는 이야기라서 중요한 거예요. 자,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입니다. 2조는 정의니까 하나씩 챙겨갈 거라 썼고, 자, 5조. 오케이, 5조. 자,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5조 뭐였어요? 보지 말고. 5조 뭐였어요? 그렇지. 시장, 가치, 기준원칙. 좋습니다. 한번 더. 시장, 가치, 기준원칙. 자, 됐죠? 자, 그럼 시장 가치가 뭐예요? 몰라. 자, 자신있게. 자, 문제 드릴게요.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동안 거래를 위해 공개된 후 누구?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서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 물건의 가액을 시장 가치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저도 이거 어제 수업 준비할 때 100번씩 읽고 와요. 안 틀리려고. 여러분도 해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럼 보세요. 시장 가치 말고 시장 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할 수 있습니까? 네. 시장 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할 수도 있습니다. 그쵸? 언제요? 세 가지가 있지? 언제?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두 번째, 의뢰인이 요청하는 경우. 마지막, 사회 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래서 보세요. 법, 요통, 허리가 아파. 허리가 아파. 맞죠? 법, 요통. 근데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치의 성격과 특징, 합리성과 적법성을 검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언제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왜요? 법대로 횟수니까. 그렇죠? 얘는 검토하지 않고요. 맞죠? 요통은 검토합니다. 그래서 얘기했잖아. 허리 아프면 병원 가라고. 검사 받으라고 얘기했잖아. 그죠? 됐죠? 두 번째. 자, 6조입니다. 언제를 얘기하죠? 언제를? 자, 6조 뭐였어요? 현황, 기준, 원칙, 대상 물건의 기준 시점에서의 이용사항 및 공법상 제한을 받는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불법적이거나 일시적 이용은 제외한다는 거. 됐죠? 뭐다? 현황, 기준, 원칙. 현황, 기준, 원칙에도 불구하고 실제와 다르게 가정하거나 조건을 붙여서 감정평가할 수 있습니까? 네. 조건을 붙여서 감정평가할 수 있죠. 요거 쉽죠? 똑같죠? 뭐다? 법요통. 요거 똑같죠? 법령의 당위적인 경우에 검토하지 않고 요청과 통념은 검토한다는 거. 됐죠? 요게 무엇으로 할 건데 그거고 요게 언제로 할 건데 그겁니다. 아시겠죠? 자, 7조. 뭐였어요? 각각 다 따로 해라. 개별, 물건, 기준, 원칙. 맞죠? 뭐다? 토지는 공시지가 기준법, 건물은 원가법으로 해야 되는데 예외가 있어요? 예외가 있지. 자, 물어볼게요. 용도상 불가분하거나 일체로 거래되는 경우에는 무슨 평가할 수 있어요? 용도상 불가분하다고. 일체로 나왔잖아. 일체로 거래된다고. 일괄평가. 일체로 거래되니까 뭐다? 일괄평가. 토지랑 건물을 묶어서 평가한다고. 산지와 임목을 묶어서 평가한다고. 건물 부분과 대지, 사용권을 묶어서 평가한다고. 무슨 평가? 일괄평가. 자, 가치가 달라요. 토지의 전면부, 후면부가 달라요. 가격이. 맞죠? 상가의 상가와 주거가, 건물이 가치가 달라요. 무슨 평가? 구분평가. 가치가 다르니까 뭐다? 가치. 구분평가. 맞죠? 내 땅이 이렇게 있는데 내 땅의 일부가 어디에 보상돼요? 수용돼요? 왜? 도로 뚫릴 거니까 내 땅의 일부를 잡아 먹힌다고. 정부에 무슨 평가? 노노노. 일부분에 대해서 무슨 평가한다? 구분평가한다. 좋습니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됐죠? 자, 8조. 감정평가 순서예요. 순서. 자, 8조니까 몇 단계? 7단계. 뭐였죠? 기초대, 자자감감, 기본사항의 확정, 대상물건의 확인, 처리, 기본지역사항의 확정, 처리 계획의 수립, 대상물건의 확인, 자료 수집, 자료 검토, 감정평가 선정, 감정평가 결정입니다. 의뢰 있다 없다? 의뢰 없다. 아시겠죠? 뭐다? 기초대, 자자감감, 절차. 자자감감. 됐죠? 자, 우리 구조가 요거였죠, 구조. 맞죠? 10조가 요거예요. 알고 있죠? 자, 구조, 뭐였어요? 기본사항의 확정. 뭐다? 기본적 사항의 확정. 몇 가지? 한 개 빼야지. 8가지. 자, 예대는 경제론에 있고, 법대, 상대, 약대 아니고, 무슨 대? 의대. 감기 몇 번? 2번. 감정평가 조건, 기준 시점, 감정평가 목적, 기준 가치. 뭐다? 자무민용력, 수수료였습니다. 의뢰 있다 없다? 의뢰 없다. 됐죠? 요게 구조였고요. 자, 10조는 가볍게 알고 계시면 돼요. 알 필요 없으니까. 뭐다? 요게 대상 물건의 확인이에요. 뭐 해라?
실지, 조사, 해라. 다만 객관적이거나 신뢰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실조사 아니할 수 있다는 거 아시겠죠? 여기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5, 6, 7, 8, 9, 10 중에서 한두 문제 정도는 거의 무조건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오늘 하는 내용은 여러분들이 1시간마다 거의 한 문제가 나온다고 보셔도 무관할 만큼 감정평가는 일부러 떼서 6문제를 배당을 줄 만큼 6문제를 할당을 줄 만큼 되게 중요한 파트 아시겠죠? 자, 들어보시면 됩니다. 자, 이쪽으로 보세요. 자, 그럼 보세요. 요거 추가 설명 하나 더 하고. 자, 추가 하나 설명 더 하고. 자, 요거 하셨죠? 자, 자르고. 자, 이쪽으로 보세요. 자, 그럼 봅시다. 물어볼게요. 자, 우리 감정평가는 가격을 매기는 거예요? 가치를 측정하는 거예요? 가치를 측정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제껏 계속 가격 얘기하면 싸워왔는데 이제 뭐 하는 거예요? 가치 매기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보세요. 가치는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죠.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파트라고. 부동산에서. 부동산 뭐예요? 집값이 올라야 좋은 거잖아. 맞죠? 그래서 뭐다? 가치를 매기는 거기 때문에 감정평가 파트가 되게 중요해요. 아시겠죠? 그럼 이쪽 보세요. 자, 구분할게요. 자, 가격과 가치 구분할 거예요. 자, 잘 보세요. 가격은 실제로 지불된 값으로서 마다 과거의 값이에요. 뭐라고? 과거의 값이라고. 아시겠죠? 우리 연세 있으면 좀 알아요. 예전에 아직도 기억이 나. 문방구나 슈퍼 같은 데 가면은 이렇게 과잖아. 아이스크림 팔잖아요. 그러면 초등학교 가보면 항상 그 뒤에 권장 소비자 뭐였죠? 가격이었죠. 맞죠? 이미 찍혀 나오죠? 이거 500원이라고. 맞죠? 그래서 뭐다? 가격은 과거값이에요. 값이 한 개예요? 여러 개예요? 한 개. 하나의 값인 거지. 이거 어떻게 알고 계셔야 돼요. 시험 이렇게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보세요. 가격은 뭐다? 과거 값이고 값이 몇 개? 하나의 값이에요.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아시겠죠? 맨날 뭐 미래 이런 얘기다. 미래 나오면 안 돼. 아시겠죠? 가격은 언제 값이라고? 과거의 값이라고. 됐죠? 요겁니다. 자, 두 번째. 자, 가치입니다. 가치. 자, 이쪽 보세요. 자, 가치. 자, 잘 보세요. 자, 이 전자펜. 여러분한테는 가치가 없겠죠? 근데 저한테 어때요? 가치가 엄청 크겠죠? 이게 실제 가격이 10,000원이어도 저는 이거 10만원 주고 팔아도 지금 살 겁니다. 왜? 다음 수업을 해야 되니까. 맞죠? 그래서 보세요. 가치란 것은 장래 이익을 언제로? 현재로 가져온 무슨 값이라고요? 현재 값이라고요. 됐죠? 그럼 보세요. 자, 가치는 사람마다 다 다르죠? 여러분한테는 이게 전자펜이 가치가 없을 거고 쓰고 계신 샤프나 지금 볼펜이 가치가 더 크겠죠? 근데 저한테 뭐다? 이게 가치가 더 크죠? 가치는 뭐다? 값이 몇 개? 여러 개. 됐죠? 여러 개. 요건 겁니다. 아시겠죠? 요거 알고 계세요. 그래서 노래가 2개야. 우리 옛날에 이런 노래 했을 거예요. 자, 이름은 하나인데 별명은 서너 개. 빰빠밤. 기억나시죠? 요거. 그럼 해보세요. 가격은 몇 개? 하나인데 가치는 여러 개. 빰빠밤. 이해했죠? 자, 2절도 있어. 자, 가격은 몇 개인데? 하나인데. 됐죠? 이거 했죠? 자, 2절. 가격은 과거인데 가치는 언제값? 현재값. 빰빠밤. 이거 하면 끝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생각해봐. 자, 이걸 생각해보자고. 자, 이제 다음 주, 이번 주 금요일인가요? 어버이날이죠? 맞죠? 어버이날이죠? 저희 어머니, 용돈을 주면 제 가치가 폭등합니다. 아이고, 우리 아들이래. 하나밖에 없는 우리 아들이래. 어머니, 이번에 애 키우는 용돈 없어. 그러면은, 저 새끼 어디서 주웠는지 모르겠대요. 누구 아들인지 모르겠대요. 가치가 폭락하는 거지. 그쵸? 그런 겁니다. 됐죠? 그래서 돈에 따라서, 용돈 크기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지더라고. 맞죠? 존재는 변함이 없는데, 똑같은 거지. 맞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봐봐. 똑같은 거지. 봐봐. 이름 송도윤이잖아요. 이름은 몇 개? 하나잖아. 가치는요, 쓰임새에 따라 달라지겠지. 그런 겁니다. 이해했죠? 그래서 가격은 하나인데, 가치는 여러 개. 빰빰빰. 요게 1절. 2절은 가격은 과거인데, 헷갈리면 안 돼요. 이거 맨날 현재로 나오거든. 가격은 과거인데, 됐죠? 기억. 됐죠? 이게 맨날 현재로 나온다고. 이게 미래로 나오고. 아시겠죠? 헷갈리지 마. 미래 나오면 무조건 틀린 거야. 볼 필요 없어. 과거랑 현재만 있다고. 아시겠죠? 그럼 가격은 과거인데 가치는 언제 값이라고? 현재 값이라고. 아시겠죠? 요거 하나 기억하세요. 아시겠죠? 요거 기억하시고 가시면 됩니다. 우리는 여기에 이제 집중을 할 겁니다. 얘는 됐어요. 이제 감정평가는 가치를 측정하는 거니까. 요거 볼게요. 아시겠죠? 자, 이제 봅시다. 넘어봅시다.
됐어요. 자, 그러면 교수님 가치는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라고 얘기하면은 요거 3단계를 거쳐서 만들어집니다. 라는 겁니다. 자, 첫 번째 가치 발생 요인입니다. 가치 형성 요인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가치 형성 요인입니다. 자, 가치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보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 가치가 형성되려면 일단 쓸모가 있어야 되겠죠. 맞죠? 돈 주고 바꿀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뭐다? 대상 물건의 경제적 가치, 대상 물건의 어디에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쳐야 돼요. 무슨 요인? 일반 요인, 지역 요인, 개별 요인. 일반 요인은 인구 같은 거예요. 그럼 생각해 봅시다. 자, 인구가 늘어나요. 맞죠? 집은 한정되는데 인구가 늘어나. 가치는 올라가겠지. 맞죠? 지역 요인은 잘 보세요. 저한테 요즘에 굉장히 핫한 지역 요인은 뭐냐면 초품화예요. 원래 저는 초품화에 관심이 전혀 없었어요. 근데 아기가 생기니까 초품화가 그렇게 좋아 보여. 애가 횡단보도 안 건너고 학교를 간다고? 안전하겠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무슨 요인? 지역 요인. 세 번째, 개별 요인이에요. 자, 개별 요인인데 제가 지금 서울에 들어가려 보니까는 돈이 없어가지고 방 2개짜리밖에 안 돼. 근데 방 2개 하면은 제 서재가 안 나와가지고 방 2개를 못 들어가요, 사실은. 그러다 방이 1개 더 있어야 되는 거지. 그리고 저희 와이프 화장실 가면 왜 안 나와요, 맨날? 화장실 가면 1시간 반 나와, 이따 나와. 좀 이상해. 그래서 막 씻는데 하루 종일 씻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침에 출근해야 되는데 바빠. 맞죠? 화장실 몇 개, 2개 있어야 되겠지. 이게 뭐다? 개별 요인 아시겠죠? 화장실 1개 있으면은 개별 요인에서 깎이는 거지. 2개 있으면 올라가는 거고, 초품하면 올라가는 거고. 맞죠? 그래서 뭐다? 요거는 인구, 행정, 요런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생각해봐. 지금 그 얘기 있잖아요. 충청도랑 대전이 합친다고. 맞죠? 그럼 뭐다? 요것도 바뀔 수가 있겠지. 됐죠? 그럼 뭐다? 지역 요인, 개별 요인. 요거 이해했죠? 잘 보세요. 자, 보세요. 자, 가치가 형성되려면 대상 물건의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뭐다? 일지계. 일지매 아니고 일지계. 옛날 재밌게 봤는데 일지매. 됐죠? 뭐다? 일지계. 됐죠? 이거 뭐다? 형성 요인. 세 가지 뭐다? 일지계. 됐죠? 시험 문제 맨날 뭐로 나오냐면 우리 시장 가치라고 나와. 시험 문제 맨날 대상 물건의 시장 가치에 영향을 미친대. 시장 가치 아니라고. 조심해야 돼요. 무슨 가치? 경제적 가치라고. 또 5조 배웠다고 또 헷갈린다. 그죠? 5조 시장 가치니까 맞죠? 그럴 필요 없이 뭐다? 형성 요인은 뭐라고? 대상 물건의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 요인, 지역 요인, 개별 요인이라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2조 정의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중요해요. 이게는 어디 법령에 나오는 내용이라고. 그대로 소개되어 있어요. 대상 물건의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 요인, 지역 요인, 개별 요인이다라고 정확히 나와요. 가치 형성 요인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됐죠? 자, 여기서 중요하고요. 두 번째, 가치 발생 요인. 자, 첫 번째, 유용성, 쓸모가 있어야 되겠지. 맞죠? 주거지는 쾌적하니, 상업지는 돈이 되니, 공업지는 물건을 만들기에 적합하니. 그치 뭐다? 쓸모가 있어야 돼요. 맞죠? 유용성 혹은 효용. 됐죠? 자, 유효수요. 자, 유효수요. 뭐도 있고, 뜻도 있고, 돈도 있고, 맞죠? 구매 의사도 있고, 뭐도 있고, 구매력도 있고, 맞죠? 자, 상대적 희소성. 자, 요게 공급이 부족한 거죠. 맞죠? 아직도 기억나요. 상대적 희소성의 대표적인 예시가 뭡니까? 물입니다, 물. 예전에 돌아가신 저희 할머니, 제가 어렸을 때 삼다소 처음 나와가지고 초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 나왔을 거예요. 제가 나이가 좀 있으니까. 나왔는데 막 사가지고 할머니 갔더니 할머니가 등짝을 때리면서 이런 얘기 합니다. 물을 왜 사 먹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됐죠? 뭐다? 저희 할머니 때는 물이 희소하지가 않았죠. 환경오염도 좀 덜하고, 그죠? 그보다 물을 그냥 먹어도 괜찮았는데 지금 어때요? 사람들이 뭐다? 깨끗한 물에 대한 욕구가 늘어나고 그게 희소해지니까 뭐다? 가치가 생겼겠죠. 지금은 돈 주고 물을 사 먹는 거에 대해서 아무런 거부감이 없죠. 90년대만 하더라도 등 맞았다니까. 내가 이렇게 아시겠죠. 등짝 야 왜 사 먹어? 이러면서 돈이 썩어 나냐? 이러면서 그쵸? 뭐다? 상대적 희소성. 맞죠? 여기 뭐 가치가 발생했겠지. 자, 마지막 이전성. 여기 무슨 얘기냐면 권리예전이. 아무리 좋은 거라도 뭐다? 등기로 넘길 수가 없거나 소유권을 넘길 수가 없다면
뭐가 안 생겨요? 가치가 안 생기겠지. 맞죠? 봐봐. 나한테 되게 의미가 있어. 우리 집 족보 살 거예요? 안 살 거잖아. 너무한 거 아니에요? 너무하네 진짜. 자, 됐죠? 어쨌든 뭐다? 권리의 이전성. 그래서 뭐다? 요거 네 개가 뭐다? 상호 결합해서 동시에 충족해야 되는 거야. 충족해야 되는 거야. 그럼 무슨 말이냐? 하나만 있어서 안 된다고. 뭐라고? 요거 네 개가 다 같이 있어야 된다고. 됐죠? 그래서 뭐다? 유유히. 맞죠? 아시죠? 뭐다? 발생은 뭐라고? 유유히. 양반은 뛰는 거 아니야. 이렇게 유유히 발생. 이렇게. 가치가 발생하나? 이렇게 유유히 걸어가는 거지. 막 호들갑 떨면 안 돼. 어떻게? 유유히 이렇게 걸어가는 거지. 아시겠죠? 유유히 걸어가야 돼. 아시겠죠? 뭐다? 유유히, 유용성, 유효수요, 희소성, 이전성. 요거 네 가지가 가치 발생형입니다. 그래서 뭐다? 요 두 단계를 거쳐서 뭐가? 가치가 만들어집니다. 그 가치를 뭐다? 13가지로 다시 나눠놓은 겁니다. 재원칙 헷갈릴 필요 없어요. 모든이라는 의미입니다. 아시죠? 부동산 가치와 관련된 모든 원칙 13가지를 뒤에서 또 볼 겁니다. 됐죠? 그래서 뭐다? 가치 형성, 가치 발생, 부동산 가치. 요게 형성 과정이고 법령에 있는 내용은 요거 동시 충족한다는 거 나온 적이 있었고 가치 발생 요인은 뒤에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넘어봅시다. 자, 그래서 보세요. 형성 과정은 총 몇 단계? 3단계. 형, 발, 가. 형성 요인, 발생 요인, 부동산 가치. 이렇게 했습니다. 아시겠죠? 맞다? 형, 발, 가. 됐죠? 자, 넘어봅시다. 자, 부동산 가치 형성 요인입니다. 자,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2조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시험에 아주 자주 나옵니다. 명분이 정확하거든. 가치 형성 요인이란 대상 물건의 어디에?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일지계. 됐죠? 일반 요인, 지형 요인, 개별 요인인 겁니다. 됐죠? 이건 보시면 됩니다. 자, 넘어오시고. 자, 일반 요인, 인구, 지형 요인, 지역 분석, 개별 요인, 위치, 지목, 면적 등등등. 됐죠? 말씀드렸죠? 일반 요인은 인구만 보시고요. 지형 요인은 인근 지역에 내 마음에 드는 것이 있는가. 개별 요인은 건물의 뭐 면적, 구조 같은 거. 아까 얘기했지? 2배이냐, 3배이냐. 맞죠? 방 2개냐, 방 3개냐 얘기했죠? 그런 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됐죠? 뭐다? 일지계였습니다. 자, 가치 발생 요인. 부동산 가치는 유용성, 유효수요, 희소성, 이존성 등의 뭐다? 상호작용을 통해서 나타나며 뭐다? 반드시 상호결합해서 동시에 충족되는 경우에만 생긴다는 겁니다. 하나만 있다고 발생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시겠죠? 유유히가 다 있어야 된다는 거. 자, 이쪽으로 해요. 자, 유용성, 효용이라고 나와요. 집은 쾌적하니, 상업지는 돈이 되니, 공장은 물건을 만들기가 쉽니라는 겁니다. 이게 유용성이었고요. 자, 유효수요, 뭐도 있고, 야, 뜻도 있고, 돈도 있니. 됐죠? 뭐다? 뜻도 있고, 돈도 있니. 희소성, 공급 부정. 이런 건 됐죠? 이전성, 권리의 양도가 가능해야 한다는 거. 그래서 뭐라고? 유유히. 발생형이 뭐라고? 유유히. 이렇게 유유히. 아시겠죠? 유유히 걸어가야 돼. 아시겠죠? 호들갑단 말이야. 이렇게 아시겠죠? 맞다? 유유히. 됐죠?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제 이렇게 나온다고. 다음 중 가치 발생 요인이 아닌 것이 이렇게 나온다고. 1번 유용성, 2번 유효수요, 3번 희소성, 4번 이전성. 딴 거 하나 가지고 오겠지. 됐죠? 자, 넘어봅시다. 자, 세 번째, 이제 가치의 재원칙이에요. 사실 이 세자는 일본식 표현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에 안 들어요. 뭐다? 그냥 모든으로 보시면 돼요. 모든 원칙. 이게 13가지인데. 자, 이쪽 와보세요. 하나 설명드릴게요. 자, 넘어가 봅시다. 자, 문제 하나 풀고 13가지 볼 거예요. 자, 얼마나 쉬운지 봅시다. 자, 2번. 부동산의 가치 발생 요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라 라고 나왔습니다. 자, 1번 지문 잘 보셔야 돼요. 1번 지문 답은 쉬워요. 자, 1번 지문 보셔야 돼요. 대상 부동산의 물리적 특성뿐 아니라 토지의 이용 규제 등과 같은 공법상 제한 및 소유권의 법적 특성도 어디에 효용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요거 맞아요? 요거 맞는 지문이 아시겠죠? 요게 좀 어색해 보이고 안 본 것 같아도 요 지문을 잘 정리해야 된다고. 아시겠죠? 당연하지. 공법상 제한, 소유권 특성도 뭐다? 어디에 효용 영향을 미치겠지. 소유권. 내가 땅 샀는데 거기에 잔뜩 근저당이 잡혀있어. 좋아요, 싫어요? 싫을 거 아니야. 맞죠? 그 이번에 좀 안타까운 사건이 벌어졌지만 그 왜 의왕시에 그 보셨죠? 그 경매로 그쵸 넘어갔는데 그 사연을 잘 모르겠어. 어쨌든 뭐
뭐 돌아가시고 불이 났다든지 뭐 이야기 많아요. 어쨌든 그런 것들 맞죠? 위험할 수가 있겠죠, 당연히. 그죠?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게 처음에 이제 경보를 넘어가면서 이렇게 방화를 하고 돌아가셨는데 그게 아니라 돌아가셨는데 불이 났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다 아직까지 잘 모른대요. 아시겠죠? 자, 두 번째. 자, 유효수입니다.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로서 알겠습니다. 구매하고자, 공부하고자, 판매하고자, 무슨 개념? 전적 개념. 됐죠? 수요, 유량, 일정 기간 동안, 유효, 수요. 세 가지. 맞죠? 유사유, 유량, 사전, 유효, 수요. 됐죠? 이제 뭐가 나올지 몰라. 아시겠죠? 왜? 짬이 좀 찼기 때문에. 아시겠죠? 이제 실력이 좀 되거든. 뭐가 나올지 몰라. 아시겠죠? 자, 이제 오세요. 지불 능력이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맞아, 틀려요. 틀렸지. 답 2번 끝. 이렇게 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본 시험에서는. 자, 3번 볼게요. 희소성이란 뭐가? 공급이 부족하다. 알겠다. 효용은 집은 쾌적하니? 상업지는 돈이 되니? 공업지는 만들 수 있니? 됐죠? 가치 발생 요인의 상호 결합에 의해서 발생합니다라는 거. 답은 풀기 쉬워서 아시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2번이었습니다. 자.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 아닌 것을 골라라 라고 나왔어요. 자, 시간가치 기준 원칙 몇 조 썼어요? 2조 정의고 몇 조? 5조. 방금 했잖아, 방금. 2조는 정의 글자 쭉 나오는 거라고. 5조 시장가치 기준 원칙. 현황 기준은요? 6조. 좋습니다. 개별 기준은요? 7조. 순서대로 한번 부르면 되잖아. 3방식은 요게 11조예요. 됐죠? 그래서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여기 중요해요. 자, 보세요. 최유효 유형 원칙은 감정평가의 전제 조건이긴 해요. 전제 조건 맞아요. 왜? 최고, 최선의 이용을 바탕으로 하는 거니까. 근데 중요해요. 감정평가 어디? 규칙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신기하더라고. 감정평가 규칙에는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 몇 번? 5번이었죠. 아시겠죠? 제가 그래서 아까 5, 6, 7, 8, 9, 10을 정리를 해드렸던 거예요. 10 다음이 11조 요거예요. 우리 다음 시간에 배울 거. 3방식 아시겠죠? 요거 있습니다. 한 몇 번? 5번이었습니다. 그래서 보다 최유효 원칙은 감정평가의 전제 조건이기는 하지만 어디엔 규칙에는 언급되어 있지 않다고 아시겠죠? 이 말씀드린 겁니다. 자, 답은 5번이었습니다. 자, 넘어봅시다. 자, 이제 가치의 모든 원칙입니다. 자, 이제 오세요. 첫 번째. 잘 봐봐. 지금 잘 들어야 돼.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거든. 자, 균형의 원칙입니다. 요거는 비례의 원칙이라고 하는데 보통 균형의 원칙이 많이 나와요. 요게 더 중요해요. 자, 균형의 원칙이라는 것은 무엇을 적용할 거냐면 내부 구성 요소를 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게 안 맞으면 무슨 감가? 기능적 감가. 무슨 분석? 개별 분석.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토지와 건물이 부정해. 여러분 아시죠? 예전에 왜 그 복도식 아파트 맞죠? 바람 불면 바람을 다 맞아야 되고 맞죠? 그 앞에다가 그 샤시를 해가지고 유리를 달았더니 거기에 성에가 막 끼고 그쵸? 여기 뭐다? 내부 구성에서 잘 안 맞는 거지. 무슨 원칙? 균형의 원칙이라는 거. 아시겠죠? 균형의 원칙이라는 것은 내부의 구성 요소가 안 맞는 경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 맞으면 무슨 감가? 기능적 감가. 무슨 분석? 개별 분석이 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뭐다? 시험문제 이렇게 나와요. 다음 중 균형의 원칙에 상응하는 것이 아닌 것을 골라라 라고 나와요. 1번 뭐다? 부의 외부 효과가 나온다고. 아니죠? 왜? 얘는 적합이니까. 2번 건물과 부지의 부적응, 설계 불량 혹은 층고가 높아서 냉난방비가 많이 듭니다. 균형의 원칙 맞죠? 무슨 감가? 기능적 감가. 아시겠죠? 이 말씀 드린 거예요. 됐죠? 자, 이제 보세요. 이걸 해줘야 되나? 자, 이 봐봐요. 개론쌤이 문제를 빨리 푸는 이유. 균형의 원칙이죠. 기능적 감가죠. 개별 분석이죠. 됐죠? 됐어요? 봐봐, 이거 보면 딱 바로 보인다니까. 균형, 기능 개별, 내부 구성요소 끝. 기능이 당연히 내부겠지. 이거 외부일 수가 없잖아. 내 어디에 안에 문제가 생겼다고 아시겠죠? 위가 안 좋아 이런 거라고.
맞죠? 위가 안 좋아 이런 거라고. 장이 불편 이런 거라고 아시겠죠? 장 트러블 이런 거라고 아시겠죠? 됐죠? 자, 두 번째. 적합의 원칙. 뭐다? 외부 환경의 적합. 경제적 감가, 지역 분석. 뭐다? 적합의 원칙, 경제적 감가, 지역 분석. 끝. 이렇게. 됐죠? 요것만 탁탁탁 다 보여야 돼. 아시겠죠? 경제적 감가, 지역 분석. 무슨 원칙? 적합의 원칙. 아니에요. 밖이에요. 밖이라고. 외부라고. 뭐다? 항상 뭐다? 외부랑 적합하니 그 말이잖아. 무슨 원칙? 조화 원칙. 얘도 봐봐. 지으시면 얼마나 쉬워. 아시겠죠? 적합의 원칙, 조화. 맞죠? 뭐다? 내부, 외부. 경제적 감가, 지역 분석. 그래서 결혼쌤 이거 하면 틀릴 수가 없다니까. 왜? 개별은 기능, 개별, 균형. 적합은 경제적 감가, 지역 분석, 조화. 끝. 됐죠? 조화니까는 내부랑 조화라는 게 아니라 외부랑 조화로 와야 되겠지. 아시겠죠? 이 말씀드린 겁니다. 자, 세 번째. 변동의 원칙. 요거 중에 되게 중요해요. 이건 중요해요. 자, 변동 원칙이 뭐다? 시점. 왜? 시점이 변동하는 거니까. 언제 갔다가, 과거로 갔다가, 현재로 갔다가, 미래로 갔다가, 왔다 갔다 한다. 뭐다? 시점. 무슨 원칙? 변동의 원칙. 됐죠? 시점보다 시간이 왔다 갔다 하는 거. 현재로 갔다가, 과거로 왔다가, 미래로 갔다 하는 거. 아시겠죠? 뭐다? 변동의 원칙이었고요. 자, 예측 원칙. 얘는 뭐다? 장래 수익. 끝. 예측은 뭐다? 장래 수익을 예측하는 거지. 오늘 뒤에서 볼 거예요. 뭐다? 예측은 장래 수익인 거고. 자, 기여의 원칙과 수익 현실금. 요거 보셔야 됩니다. 자, 기여의 원칙입니다. 공원의 원칙이라고 하는데, 잘 보세요. 이런 내용입니다. 자, 한 번에 할 거예요. 자, 이쪽 보세요. 자, 기여의 원칙. 자, 내가 건물이 이렇게 하나가 있었어. 건물이 있었는데, 엘리베이터가 몇 대? 한 대밖에 없어. 우리 집 아파트가 그래요. 29층짜리인데, 엘리베이터 한 대밖에 없어. 불편해. 그래서 뭐다? 엘베를 한 대를 추가로 설치한 거야. 엘베 추가 설치. 원래 건물은 얼마? 원래 20억이었었어요. 엘베 얼마 주고? 2억 주고 추가를 했어. 엘베. 현대 엘리베이터 추가했어. 했더니 편리해졌네 라고 하면서 건물 가치가 얼마가 된 거야? 25억이 된 거예요. 됐죠? 그럼 보세요. 자, 요 엘리베이터를 추가해서 건물에 얼마만큼 기여한 거예요? 건물의 가치에. 원래 얼마였는데? 20억이었는데. 얼마로? 25억 올라갔죠? 그럼 엘리베이터를 추가로 설치한 것은 엘리베이터 추가 설치함으로 해서 건물의 가치에 얼마만큼 기여한 거예요? 5억만큼 기여한 거잖아. 얼마 투자해서? 2억 투자해서. 그래서 뭐라고? 기여의 원칙은 항상마다 기여도에 합의되는 거예요. 요거 시험 이렇게 나와서 그래요. 자, 시험 뭐라고 나오냐면 좀 치사해. 생산비 합의래. 생산비 합의되려면 이게 건물 가치 얼마 돼요? 22억 되잖아. 맞죠? 22억이 아니라 말고 기여도의 합의라고. 무슨 원칙? 기여의 원칙.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공헌의 원칙이다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공헌의 원칙, 기여의 원칙입니다. 근데 공헌의 원칙 잘 안 나오고 항상 기여의 원칙으로 자주 나옵니다. 아시겠죠? 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뭐다? 요거까지. 추가 투자. 판정할 때 기여의 원칙을 씁니다. 자, 물어볼게요. 엘리베이터 추가로 투자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죠. 왜요? 투자한 비용보다 건물의 가치에 더 많이 기여를 했으니까. 됐죠? 이게 뭐다? 기여의 원칙인 겁니다. 됐죠? 자, 두 번째. 자, 수익 체증 체감의 원칙입니다. 자, 얘는 건물의 고층화, 건물의 입체화. 이런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 잘 보세요. 자, 1층, 2층, 3층, 4층. 자, 층당 공사비가 얼마일까요? 2천이야. 2천만 원이야. 2천만 원이에요. 자, 근데 자, 임대료. 자, 임대료 1층 얼마? 5천만 원. 오케이. 2층 얼마? 3천만 원. 됐죠? 3층 얼마? 2,200만 원. 4층 얼마? 1,000만 원. 이렇게 됩니다. 됐죠? 그러면 요 건물은 몇 층까지 쌓아야 가장 효과적이에요? 3층까지. 됐죠? 맞죠? 수익이 늘어났다가 점차 체감하는 거고 건물을
몇 층까지 올릴지를 본다라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뭐다? 건물의 수익의 체증, 체감. 건물을 어디까지 올릴 것인가? 고층화. 건물의 입체화를 보는 것입니다. 어떤 점에서 기여의 원칙과 일맥상통하냐고? 역시 뭐다? 추가, 투자, 적부 판정할 때 같이 씁니다. 아시겠죠? 뭐다? 내가 엘리베이터를 더 넣을지, 내가 이거를 얼마만큼 올릴지, 요거 두 개가 말하고 추가, 투자의 판정의 기준이 된다고. 그래서 무슨 원칙? 기여의 원칙과 수익, 체증, 체감의 원칙은 뭐라고? 추가, 투자, 적부 판정의 기준이 된다고. 아시겠죠? 오케이? 자, 넘어봅시다. 자, 여기서 보세요. 자, 기여의 원칙과 뭐다? 수익, 체증, 체감의 원칙. 기여의 원칙, 체감. 자, 두 가지입니다. 자, 기여의 원칙은 기여도 협, 추가, 투자, 판정. 그래서 뭐다? L배 추가 설치.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됐죠? 두 번째, 수익, 체증, 체감의 원칙은 요거예요. 공간의 입체적 이용, 고층화, 추가, 투자와 관련있다. 뭐다? 입체화, 고층화, 입체적 이용. 나왔네요. 됐죠? 며칠까지 올릴 건지. 뭐랑 헷갈리면 안 되냐면, 요거랑 헷갈리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수익, 배분의 원칙. 얘랑 헷갈리면 안 돼요. 아시겠죠? 자, 이쪽 보세요. 자. 수익 배분의 원칙은 요 말이에요. 자. 자, 여러분 물어볼게요. 생산에. 생산에. 3요소. 무언가를 만들려면 반드시 들어가야 될 세 가지가 있어요. 뭐였죠? 자본, 토지, 노동. 맞죠? 뭐다? 노동, 토지, 자본. 자, 됐죠? 자, 근데 보세요. 노동력은 내가 돈 받아서 가면 끝이죠? 돈은 붙여주면 끝이죠? 근데 토지는 움직일 수 있어요? 움직일 수 없어요? 움직일 수 없죠? 뭐다? 부동성, 부증성이야, 부동성. 움직이지 못한다고. 맞죠?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남는 거 어디에? 거기다 내버려두고 가야 되겠죠? 맞죠? 그건 거예요. 그래서 뭐다? 수익 배분의 원칙은 이 뜻이에요. 자, 배분해주고, 어디? 남는 거 뭐라고 하죠? 잔여라고 하죠, 잔여. 맞죠? 어디에? 다 토지에 귀속이 된다고. 토지자재법의 근거가 된다고. 됐죠? 우리 지금은 잘 모르실 수 있겠지만, 그 예전에, 아직도 기억나는 게, 왜 감나무 털러 가면, 어르신들이 항상 까치밥을 남겨두고 가시죠? 맞죠? 저는 항상 그거 보면 이게 생각이 나. 뭐다? 누구를 위해서? 땅을 위해서, 혹은 거기에 놀러 까치여서 남겨주고 가는 거지. 그 남은 까치밥, 어디에 귀속되는 거예요? 남은 거 어디에? 땅에 귀속이 되겠지. 그 얘기라고. 됐죠? 그렇게 하면 되게 쉬워. 해본 사람들 알 거야. 안 해봤어요, 한 번도? 뭔가 좀 해보고 사세요, 아시겠죠? 집에서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이게 넷플릭스만 이렇게 넘기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안 돼, 아시겠죠? 오늘 뭐 보지 하다가, 뭐 볼지 고민하다가 아무것도 안 보고 끝나잖아, 맞죠? 50분 고민하다가, 맞죠? 그러지 말고, 아시겠죠? 뭔가를 하세요, 아시겠죠? 뭐라도 좀 봐, 아시겠죠? 뭐라도 좀 하고, 아시겠죠? 고민만 하지 마, 아시겠죠? 이제 오세요. 됐죠? 그래서 뭐라고? 남는 거 어디에? 토지에다 귀속이 된다고. 그래서 뭐라고? 야, 배분해주고, 얘랑 얘한테 배분해주고, 어디? 남는 거 어디에? 토지에다 귀속이 된다고. 뭐 때문에? 부동성 때문에. 이게 수익 배분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토지자녀법의 근거가 된다고. 알겠다고. 왜? 남는 거 땅에다 들어올 거니까. 아시겠죠? 뭐 때문에? 부동성 때문에. 됐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넘어올게요. 자, 대체 원칙 됐습니다. 이제 쉬운 거니까. 나머지 다 했습니다. 자, 대체 원칙. 효용이 유사하대요. 싼 거. 가격이 유사하대요. 효용이 큰 거. 됐죠? 이 말씀드린 겁니다. 되셨죠? 그래서 봐봐. 제가 이거 시계 샀다고. 지난주 시계 샀다고. 그래서 이거 스트랩, 이거, 끈을 바꿨다고. 근데, 정품 매장 가니까 48,000원이에요. 근데, 쿠팡에서 찾으니까 2만 얼마더라고. 효용이 유사하더라고. 싼 거, 비싼 거. 싼 거. 무슨 원칙? 대체의 원칙. 이거 샀어요, 아시겠죠? 좋더라고. 아시겠죠? 휴대폰을 제가 잘 안 보는데, 안 봐서 좋더라고, 아시겠죠? 됐죠? 뭐다? 효용이 유사하면 싼 것.
가격이 유사하다면 효용이 큰 거 당연히 아시겠죠? 이 말씀드린 겁니다. 자, 최유효용 원칙. 고유의 원칙으로서 가장 중요한 기능으로서 감정평가의 전제이긴 하지만 감정평가 규칙에서는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오지 않는다. 자, 기회비용의 원칙. 뭐다? 요구 수익률이에요. 포기한 것 중에서 가장 큰 가치. 아시겠죠? 얘기했죠? 저한테 요즘에 기회비용은 뭐다? 저희 애기 안고 있는 거예요. 됐죠? 말씀드립니다. 자, 수용급은 서로 상호작용하는 거. 경쟁의 원칙은 초과이유는 경쟁을 초래하고 초과이유는 경쟁을 통해서 감소가 됩니다. 외부수의 원칙은 됐습니다. 외부효과랑 관련 있는 거. 그래서 우리는 앞에 나온 내용들 요거 노란색 한 거 요거 잘 봐야 돼. 균형은 내부, 적합은 외부, 변동은 시점, 기여는 기여도의 합, 추가 투자의 적합 판정, 수익 배분은 토지 잔여법, 그리고 최유효용은 감정평가의 전제 조건이긴 하지만 규칙에는 나와있지 않고 기회비용은 요구 수익률이에요 라는 게 13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6가지, 7가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넘어봅시다. 자, 문제로 갑니다. 자, 읽어볼게요. 부동산 감정평가에서 가격의 재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라 라고 나왔습니다. 자, 1번. 부동산 가격의 원칙은 가격이 어떻게 형성되고 유지되는지를 뭐다? 그 법칙성을 찾아내서 평가 활동의 지침 기준으로 삼으려는 행동 기준이다. 요거 별표. 아까랑 똑같아요. 우리가 보지는 못했지만 어디에서 출제위원들이 정의니까 한 번쯤 읽어봐라 라고 옳은 질문을 던져주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아시겠죠? 요거는 체크하시고요. 자, 2번. 대체 원칙입니다. 대체 원칙. 요거 쉬웠죠? 서로 대체성이 있는 두 개의 재화가 존재할 때 그 가격은 서로 관련되어 이루어진다는 원칙으로서 유용성이 같대요. 싼 거, 비싼 거. 싼 거를 선택하게 된다. 오케이. 맞네요. 됐죠? 자, 3번. 요 질문 조심. 질문이 더러워요. 마음에 안 들어. 자, 일단 한번 읽어볼게요. 균형의 원칙은 내부적 관계의 원칙인 적합의 원칙하는 대조적인 의미로서 부동산 구성요소의 결합에 따른 최유효용을 강조하는 것이다. 어디가 틀렸어요? 이거 틀린 질문이에요. 어디가 틀렸어요? 땡. 내주긴 땡. 괄호 하나 해드릴게요. 괄호 하나 해드릴게요. 다 틀렸어요. 다 틀렸어요. 다 틀렸어. 이거 땡! 이거 땡! 이거 땡! 이거 땡! 자, 그럼 또 얘기해봐요. 자, 어디까지 가나 보자. 어디 틀렸어요? 강조 있어요. 땡! 또! 오케이, 내부죠. 여기 틀렸죠. 괄호 해드릴게요. 잘 보세요. 제가 이 문제를 풀고 좀 화를 냈어요. 주주한테. 왜? 말장난이니까. 됐죠? 자, 괄호 하나 해드릴게요. 어떻게 괄호할 거냐? 대단한 분들이야. 어떻게 질문에서 6개 틀릴 수가 있어. 대단한 분들이야. 이렇게 괄호하는 거예요. 이제 답이 보여요. 이거 괄호 하나로 끝나는 거예요. 적합의 원칙. 아니에요, 바뀌에요. 바뀌죠? 뭐다? 이거예요. 근데 사실은 문제 이렇게 되면 안 돼요. 문제 이렇게 되면 절대 안 돼요. 왜? 이건 말장난이니까. 실력의 문제가 아니라고. 아시겠죠? 이거는 국어의 문제인데 국어의 문제에서도 좀 치사해. 아시겠죠? 그래서 혹시나 갖고 와본 거예요. 아시겠죠? 뭐다? 적합 원칙은 내부예요, 외부예요? 외부죠.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다? 질문 이렇게 읽어야 돼. 자, 균형의 원칙은 점프하고 어디까지? 1로 바로 넘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균형의 원칙은 대조적인 의미로서 뭐다? 결합 요소에 따른 요건 다 맞지? 요건 다 맞아요. 다 맞아. 뭐다? 최용 항정사. 요거 다 맞다고. 다 맞는 내용이라고. 근데 뭐라고? 적합이 딱 보여야지. 그러니까 이거 두 개가 동시에 보여야 돼. 됐죠? 근데 이거 두 개가 동시에 안 보이겠지. 됐죠? 그래서 뭐다? 요렇게 하나 괄호해주면 사람들이 다 맞춰요. 근데 이 괄호가 없으면 다 틀려요. 똑같아요. 괜찮아요. 다른 학원도 다 틀렸어. 언제까지? 막 6개 읽고 다 틀리더라고. 걱정 안 하세요. 그 법이 금나물이야. 괜찮아. 걱정하지 마요. 아시겠죠? 뭐다? 이렇게 괄호를 하면은 답이 잘 보인다고 하더라고. 이제 보이죠? 뭐다? 외부적 관계의 원칙이 뭐다? 적합의 원칙하는 대조적인 의미로. 맞죠? 뭐다? 여기서는 잘 보세요. 주어가 엄밀하게 말하면 두 개인 거예요. 치사하게. 왜? 이게 하나가 주어고요. 됐죠? 그럼 뭐다? 따라오는 주어가
이게 하나가 더럽게 더 들어온 거지. 아시겠죠? 그래서 두 개를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요게 답은 몇 번? 3번. 이었던 겁니다. 문제 치사해요.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아시겠죠? 자, 다음 볼게요. 자, 기여의 원칙은 부동산 구성요소가 각각 기여하여 전체 가격에 형성된다는 의미다라는 겁니다. 됐죠? 기여. 됐죠? 기여. 생산비의 합 아니다는 거 아시겠죠? 자, 5번입니다. 변동의 원칙 나왔습니다. 자, 잘 보세요. 요것도 뭐다? 요거 중요해요. 자, 왜냐면 시점이란 말이 안 나오고 미래나 장래란 말이 안 나왔는데 이게 맞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자, 원칙은 원래는 시점이 나와야 돼. 근데 시점이 없이 문제를 내더라고. 자, 그 시점이 없이 문제를 낸 거에 대한 T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뭐다?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요인이나 부동산 자체가 가지는 개별적 요인에 따라서 뭐다? 지속적으로 변동한다. 이걸 내서 굳이 시점을 안 냈다라고. 무슨 원칙? 변동의 원칙. 아시겠죠? 시점이 안 보여도 지문 끝까지 읽으셔서 뭐에 따라서 사회적, 행정적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다는 거. 아시겠죠?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되셨죠? 여기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다음 몇 번? 3번 이었던 겁니다. 문제가 들었어요. 자. 자, 요 문제 쉬워요. 자, 최유효 이용은 대상 부동산의 물리적 채택 가능성, 합리적이고 합법적 이용, 최고의 수익성 기준으로 판정할 수 있다. 맞습니까? 네, 요거는 맞네요. 됐죠? 자, 2번 집중해야 돼요. 균형의 원칙은 구성요소의 결합에 대한 내용으로서 잘라주시고, 균형을 이루지 못하는 과잉 부분은 원가법을 적용할 때 경제적 감가로 처리한다. 맞아, 틀려요? 무슨 감가? 그렇지. 균형이죠? 기능적 감가가 돼야 되겠지. 다음 몇 번? 2번 끝. 그래서 적합과 균형의 원칙이 되게 중요해요. 시험에 자주 나왔던 문제들. 그리고 그 다음이 기여의 원칙과 수익 체증 체감의 원칙, 기회병의 원칙 등등등이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적합의 원칙은 내부예요, 외부예요? 외부죠. 맞죠? 외부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 됐죠? 대체 원칙은 대체관계의 유사 부동산으로부터 영향을 받는다. 됐고, 자, 예측 변동의 원칙 나왔죠? 현재 장래 시점 나왔네요. 맞죠? 뭐다? 예측과 변동 만난 겁니다. 아시겠죠? 다음 몇 번? 2번이었습니다. 되셨죠? 이렇게 보시라는 거. 답이 흔들리면 안 돼. 아시겠죠? 말씀드린 겁니다. 됐죠? 자,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쉴 거예요. 자,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입니다. 자, 잘 보세요. 내가 감정평가 하러 갔어. 자, 여기 나리째 마을. 여기 뭐다? 여기 몇 층까지 있어요? 나리째 마을. 안 살아서 몰라. 49층까지 있어요? 좋은 아파트네. 그렇죠? 어쨌든 나리째 마을 어디 10층에 감정평가하러 가는데 그 감정평가는 건물에 바로 가는 거예요? 그 동네 한번 먼저 둘러보고 가는 거예요. 동네 한번 먼저 둘러보고 가는 거죠. 그래서 보세요.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이 있는데 먼저 하는 건 무슨 분석이라고? 지역 분석이라고. 당연하지. 그 다음에 뭐 한다고? 개별 분석 들어간다고. 됐죠? 지역 분석은 대상 지역을 크게 보는 겁니다. 뭐다? 나성동은 이렇군. 보람동은 이렇군. 맞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대상 지역에 크게 보는 거. 이게 뭐다? 지역 분석. 자, 작게 부동산을 작게 봅니다. 미, 시적, 국, 지적. 아시겠죠? 뭐다? 부분적. 자, 세 번째. 지역 요인은 표준적 이용. 가격 수준 파악. 아시겠죠? 뭐다? 표준, 수준. 뭐다? 지역 분석. 또 나왔잖아. 표준, 수준, 지역 분석. 맞죠? 표준, 수준, 지역 분석. 이 동네 얼마? 10억쯤 하는구나. 맞죠? 이게 뭐다? 가격, 수준 파악. 야, 요 동네 수준이 한 10억 정도 할 것 같아. 라는 거지. 10억쯤. 됐죠? 자, 편적 이용이 무슨 말이냐면, 알 필요는 없어요. 자, 편적 이용. 무슨 말이냐? 주거 지역에 뭐다? 집이 있는지, 공업 지역에 공장이 있는지, 상업 지역에 상가가 있는지. 그게 편적 이용입니다. 무슨 말이냐? 그 택지의 뭐다? 원래 활용 용도에 맞게 그 건물이 들어와 있는지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교수님, 당연한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잘 보세요, 여러분들. 자, 주말에 성수동이 핫했대. 포켓몬 때문에. 봤죠? 나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 근데 보세요. 성수동 원래 옛날에 공업지역이었죠.
집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집이 있었어요. 뭐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집이 있어. 공업지역에 집이 있다고. 상업지역에도 집이 있다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중구에 그 전국에서 가장 주민등록수가 적은 곳이 중구거든? 서울시 중구거든? 중구에 집이 있다고. 그럼 제가 뭐다? 상업지역에도 집이 있을 수가 있고, 공업지역에도 집이 있을 수가 있다고. 이거 뭐라고? 표현적 이용이 잘 안 맞는 거라고. 됐죠? 근데 그래서 뭐다? 표현적 이용이라는 것은 어디 주거지역에 집이 있는지, 상업지역에 상가가 있는지, 공업지역에 공장이 있는지, 이게 뭐다? 지역과 그 건물의 쓰임새가 맞는지를 보는 것이 표현적 이용이에요. 그래서 감정평가할 때, 이 동네는 아파트 단지구나 라고 보는 것이 표현적 이용을 확인하는 거라고. 됐죠? 그래야 감정평가가 제대로 될 거니까. 됐죠? 오케이? 자, 생각해봅시다. 혼란스러워하네. 여러분들, 원래 성수동에 시멘트 공장 있었던 거 알고 계세요? 맞죠? 그 시멘트 공장은 가치평가 받을 때 저기 영월, 제천에 있는 다른 시멘트 공장보다 가치를 어떻게 높게 평가 받았겠지. 뭐 때문에? 기회병의 원칙 때문에. 그게 나가면 뭘로? 도시적으로 혹은 상업적으로 쓰이게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내용이라고. 됐죠? 이거 뭐다? 표, 준적이요. 아시겠죠? 무슨 원칙? 적합의 원칙, 경제적 감가. 맞죠? 지역 분석, 경제적 감가, 가격수 준파악, 표 준적이용. 무슨 원칙? 적합의 원칙. 이것만 탁 보이면 답되기 쉽다고. 아시겠죠? 그래서 보세요. 자, 인근 지역과 유사 지역과 동일 수도권. 무슨 동? 인유동. 무슨 동? 인유동. 지역 분석의 대상. 무슨 동? 인유동. 무슨 동? 인유동. 됐죠? 자, 개별 분석은 최유효용 판정. 최고, 최선의 이용. 안 맞으면 기능적 감가. 무슨 원칙? 내부니까 균형의 원칙. 구체적 가격 파악. 10억쯤인데 저거 얼마? 9억 5천 200만원 한다고. 됐죠? 이게 뭐다? 구체적 가격 파악. 쉽잖아. 가격수 준파. 구체적 가격 파악. 기능적 감가. 개별 분석. 됐죠? 얼마나 쉬워. 했죠? 대상 부동 또는 개별 부동산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은 먼저 하는 건지 뒤에 하는 건지 요거 위주로 잘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봅시다. 자, 지역 분석의 대상 요거는 잠깐만 쉬었다 갈 겁니다. 아시겠죠? 쉬었다가 지역 분석 대상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쉴게요.